집 한 채만 있으면 연금 못 받는다고요? 서울 강남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75세 이순옥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탈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산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생활비는 빠듯하고 병원비도 부담스러운데 정부는 이 집값만 보고 그녀의 소득을 월 290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럼 집을 팔라는 건가요? 이순옥 어르신의 물음에 상담실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사람, 열심히 국민연금을 냈더니 오히려 연금이 줄어든 사람, 이런 억울함과 모순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2025년 이 복잡한 제도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누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문턱에서 또 한 번 좌절하게 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랫동안 고령층 상담을 맡아온 복지 전문 상담사 박지연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만 65세를 앞두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기초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사님, 이번에 연금 더 나온다는데 저도 해당되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약간 높은데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이처럼 새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방향은 실제 어르신들의 수급 여부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이 바뀔수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의 기본 구조와 함께 2025년 기준 수급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소득 인정액 계산 시 흔히 실수하는 부분까지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수급 여부는 물론 매달 수십만 원의 손실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연금을 챙기고자 하시는 자녀분들께도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이 비교적 낮은 약 70% 정도에게 지급됩니다. 즉, 상위 30%의 고소득자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연금액은 최대 월 34만 2,51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금액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와 수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정부가 어르신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며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합산 365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금씩 받는데 혹시 그걸 합치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도 68세 최복희 어르신께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담사님, 저희 부부가 국민연금 합치면 매달 100만 원쯤 되는데 기준 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산 방식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일 경우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약 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나머지 70만 원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에는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재산입니다. 재산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준에 따라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공제로 1억 3천만 원이 먼저 차감되고 남은 1억 7천만 원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약 월 56만 6천 원이 산정됩니다.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입니다. 서울에 3억 원짜리 주택이 있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재산환산소득 56만 6천 원 플러스 연금소득 50만 원 이꼬르 총 106만 6천 원이 됩니다. 기준선인 228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부부가구입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재산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전체 소득 인정액은 156만 6천 원 정도입니다. 이 역시 부부 기준선 365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요. 집만 없었으면 연금도 더 받을 수 있다던데 어쩌죠? 이처럼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 즉 집만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현실이 가장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실제로 개선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제도의 폐지입니다. 현재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지만 정부는 향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단순히 매달 5만 원 남짓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간으로는 약 70만 원 가까운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각자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각자 최대 20%까지 감액되어 실제로는 1인당 약 30만 원 초반대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된다면 두 분 모두 전액 수급이 가능해지고 이는 가구 전체의 수급액을 크게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월 약 60만 원 수준에서 머물던 수급액이 감액 폐지 이후에는 월 80만 원에 근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240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깊이 공감하시는 부분은 바로 생활비 부담입니다. 병원비, 약값, 전기세, 관리비, 식비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상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71세 이병철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사님, 병원 한 번만 가도 몇만 원이 훅 나가고 요즘엔 10,000원 아끼는 것도 전쟁이에요. 장도 제대로 못 봐요. 실제로는 매달 5만 원, 10만 원이 우리 어르신들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직 이 모든 계획이 확정되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예산 확보와 법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실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처럼 수조 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다른 복지 항목과의 조율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현재처럼 소득 하위 70%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방식 대신 하위 40%에게 집중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자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폭넓게 조금씩 나누기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집중 지원하자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충분히 일리도 있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생활비에 지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5만 원, 10만 원이 절실한 생계비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과 장기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히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구조는 형평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는 경우, 반면 국민연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담 중에도 정말 많으십니다. 저 역시 매번 이 부분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서도 정책은 감정이 아닌 예산 현실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지급 금액을 월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수십조 원 단위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의가 자칫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도 한때는 청년이었고 지금의 청년들도 언젠가는 노후를 맞이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제로 이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현실적인 전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상담을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더 명확하게 답해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 요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득인정액입니다. 정부가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합산 월 365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산정한 월 소득입니다. 즉,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소득 항목에는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 연금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약 30만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재산 항목입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이들 재산은 일정 기준에 따라 월소득 환산액으로 변환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1억 3천만 원을 먼저 차감합니다. 남은 금액의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를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 환산액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게 상담 현장의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 분당, 일산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75세 이순옥 어르신의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상담사님, 저는 35년 넘게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로만 살아왔어요. 다른 수입은 없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집값이 올라서 소득 인정액이 너무 높게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이에요. 이순옥 어르신처럼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지만 팔 수도 없고 현금 흐름이 거의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에서 기본 공제 1억 3천만 원을 빼면 8억 7천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3,48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9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만으로도 단독가구 기준인 228만 원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분당이나 일산의 12억 원대 주택에 거주하는 70세 박영자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돈이 어딨어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되니까 저는 대상자에서 빠진다네요. 집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기초연금에서 아예 제외된다네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탈락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은 빠듯한데 자산평가 기준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현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 3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지만 일부에서는 3억 원 혹은 5억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용 주택은 실제로 생활비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팔 수도 없고 팔아도 다시 살 집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거주주택을 마치 비과세처럼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연금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소득 격차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지금은 노후 빈곤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연금만 따로 떼어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세제구조, 고령층 복지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 15일이신 분은 6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생일 기준 한 달 전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신청 장소는 가장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기본입니다. 담당 직원이 필요한 안내를 친절히 도와드릴 겁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 요즘은 온라인 접수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지로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준비 서류입니다.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실수하면 어쩌죠? 이런 걱정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 기본적으로는 2. 신분증과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는 행정기관 간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떼어 오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때 담당자 안내에 따라 천천히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일부 경우에는 추가 소득자료나 금융재산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겁먹지 마시고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예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신청하고 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신청 후 약 30일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이 나면 매월 25일에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시라면 6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7월분부터 소급해서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한 달이라도 일찍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간혹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70세 이호석 어르신도 이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상담사님, 제 금융재산이 잘못 조회되어 없는 돈까지 있다고 나와서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이럴 때도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의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비교적 빠르게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더 나아가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조정 전략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월 3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월급을 조정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재산 정리입니다.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는 적금, 예금, 주식계좌 등은 합산되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액계좌는 정리하거나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채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그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가족 간 증여 전략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하신 재산은 최대 5년간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시기와 금액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 생활 밀착형 전략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공식 기관이나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이처럼 복잡한 제도를 어떻게 더 간단하고 쉽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상담 현장에서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인상은 대통령 공약만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 법률 통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이후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경정예산 추경 편성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 추진 속도는 국회 일정, 재정 상황, 정치적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빠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일부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지만 늦어지면 2026년 상반기 시행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인 만큼 공식 발표 전까지는 섣불리 단정하거나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제도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시행일을 과거로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법안이 확정되더라도 시행일을 2025년 1월로 소급하여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회의 결정과 예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오시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려 보세요. 정부도 어르신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 가능한 빠르고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준비 중이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빠르게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 미리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해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신다면 기초연금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준비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본인의 수급 자격부터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되셨는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지, 그리고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상담을 예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수급 중이신 분들께서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장 내역이나 재산 관련 서류도 가능한 한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추후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인상안 외에도 세부 수급 기준이나 대상 조정 등의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와 복지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과 구독을 해두시면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성실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국가가 정당하게 드리는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시거나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초연금을 잘 모르고 계신 부모님, 친척, 이웃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초연금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틈틈이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도 자주 나누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연금도 오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해오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늘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웃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준비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